커뮤니티가 기다려온 슈퍼 리저널 뱅크,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한국의 정동제일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했던 랭캐스터 교회와 후러싱 제일교회 등에서 미주 보은의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가수 박완규가 장애인을 위한 미랄의 밤 콘서트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뉴욕 예일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에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오 해피데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뉴욕 초대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20여 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마련한 의학 박사 윤세웅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입니다. 형형색색으로 단풍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요?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비옥한 시간으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이번 주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30년 전 척박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 이 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다녔던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교회를 비롯해 두루신학대와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보은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시발점이 된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희망의 교회입니다.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는 근대 교육의 시작이 됐던 배제학당과 병원을 세우고 1887년 한국인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린 곳이 정동제일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130년이 지나 당시 한국의 복음 전파를 지원했던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교회 등에서 미주 보은 음악회를 열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6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지난 12일 후러싱 제일교회에서도 아펜젤로의 헌신을 기리는 시토스 음악회를 열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토스는 헬라어로 미랄이라는 뜻으로 아펜젤러 선교사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창작 칸타타입니다. 이 곡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냉혹한 땅에서 주님을 향한 아펜젤러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대금과 해금 등 전통악기의 연주에 맞춰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담임 송기성 목사는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미국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창작 칸타타 이름하여 시토스 부제 아펜젤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칸타타를 창작하여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토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신앙과 사명과 헌신의 삶을 우리들이 기려야 되겠다. 그것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부했던 두루신학대와 랭캐스터 교회에 아펜젤러의 모습이 담긴 흉상과 부조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가수 박완규가 장애인을 위한 미랄의 밤 콘서트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주님과 함께 이겨냈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박완규는 지난 23일 퀸즈 한인교회에서 열린 미랄의 밤 콘서트에서 진솔한 이야기와 음악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완규는 힘겨운 삶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위로를 받았고 주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미랄의 밤에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고 이 뜻깊은 장소에 저를 서게 해주심을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박완규는 한때 몸이 많이 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겸손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힘겨웠던 시절 부모와 딸과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며 아름다운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주님을 찬미하기도 했습니다.
미랄의 밤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홀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시어 장애를 앓고 있고 불우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온 힘을 다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에서 인기를 끌었던 유재인은 게스트로 출연해 찬양과 대중가요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미랄의 장애인 친구들은 이날 콘서트에 앞서 무대에 올라 찬양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랄은 한인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선교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뉴욕 예일 장로교회가 행복한 날을 맞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온 손님들을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오 해피데이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들은 연극과 음악 그리고 풍성한 음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 예일 장로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연극과 찬양으로 교회에 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손님 맞이 행사는 주님을 만난 행복한 날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 해피데이로 정했습니다. 풍성한 음식으로 시작한 초청잔치는 남성 사중창과 바디워십에 이어 피아노 연주로 꾸며졌습니다. 교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는 이날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주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과 안식을 찾기를 기원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드는 빈들의 시대에 교회의 정성이 모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한번 주님 손에 드려보자. 그래서 저희가 식탁의 교제, 그리고 찬양, 드라마, 그리고 바디 워십, 간증,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이렇게 작지만은 우리 교회에 주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사가 오해피데이입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한 김종훈 목사는 선교에 앞장서는 커뮤니티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초대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20여 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제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교인들과 협력하며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3일 창립 35주년을 맞은 뉴욕 초대교회는 새 일꾼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 등 22명의 임직자들은 교회의 연합과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승희 목사는 새 임직자들을 축하하며 지혜에 지혜를 더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뉴욕 장로성가단은 찬송 메들리와 신자유 용진하나 등 축복송으로 임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장로연합회 회장 손성대 장로와 뉴욕교협 증경회장 신현택 목사, 그리고 김용걸 신부는 축사와 권면으로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뉴욕 초대교회는 이에 앞서 창립 35주년 음악회를 열어 주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체계적인 이론으로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학박사 윤세웅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윤 목사는 진화론의 오류라는 주제로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으로 풀어보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를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평생 환자를 돌보며 살아온 윤세웅 박사. 그댄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KCBN 라디오 복음방송을 통해 주님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윤 목사는 외과와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했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진화론의 오류를 증명하는 세 번째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성경 속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담비 같은 사람들, 오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만나봅니다. 바로 윤세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여시잖아요. 벌써 3회째를 맞았는데 제가 이 두 단어를 딱 들어보고 나서 이 두 단어 사이의 간극에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세미나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신학과 네. 과학이라는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네. 아주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고 또 아주 힘든 그런 그 주제입니다. 과학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과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하지 않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고 인정하고 실험하고 증명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네. 또 신학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는 그런 신에 대한 그런 그 권한 학문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신학과 과학은 서로 상반되고 참 부합시켜서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참 힘든 과제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목사님께서 신학과 과학 두 가지를 설명하실 수 있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목사님께서 외과, 비뇨기과 의사, 그리고 법의학 박사, 목회자, 그리고 회이스 신학교 총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의사시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는지도 궁금한데 그 계기나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학을 하게 된 건 내가 3대째 의사입니다. 우리 할아버님도 의사셨고 네. 우리 부모님, 아버님도 의사셨고 그다음에 나도 의사가 됐고 네. 또 내 애들도 의사가 됐고 이렇게 해서 3대째고 그래서 아마 의학에 대한 그런 그 친화력, 네. 유전적인 친화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왜 내가 목사가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땐 난 또 이렇게 생각해. 내가 4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천부장님도 의사하시고 목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유전적인 친화력이 있지 않는가. 네. 이걸 보통 사람들은 타고났다 그러죠. 네. 그러면 목사님, 그 한국에서 외과 의사를 하시다가 미국에 오시면서 비뇨기과가 이제 바꾸셨잖아요. 비뇨기과로. 근데 또 미국으로 오게 된 그 계기도 궁금합니다. 1970년도에 대한의학회 대표로 선발돼서 미국 의학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미국 의학협회에서 매년마다 하는 그 애뉴얼 컨벤션에 각 나라의 그 대표자들 모여서 그 컨벤션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학협회 대표를 보내주라는 그런 그 공문을 받고 대한의학협회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대한민국 의학협회 대표로 그래서 본인이 선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컨벤션을 하다가 보니까 미국이 너무 좋아요. 미국이 너무 좋고 제일 먼저 살기가 좋고 네. 그다음에 의사에 대한 대우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의학교 미국 의과대학 동등 자격 시험이라는 게 옛날에 한국에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미국에서 졸업한 그런 의사와 같은 동등 자격을 줘서 미국에 와서 인턴 노릇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나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85점에 맞아서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돌아가지 않고 인턴이라는 그런 과정을 신청했더니 오라는 데가 9군데나 됐어요. 그래서 제일
돈 많이 주고 이 대우 잘하는 그 시카고 카운티 병원을 택했죠. 네. 그때만 해도 그게 벌써 45년 전인가 되는데 네. 그때 인턴 월급이 그때 돈으로 1,200불이에요. 어머. 그러면 우리 한국의 1,000배나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1,000배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의사 대우를 잘해주기 때문에 뭐 그럼 나도 좀 대우 좀 받아보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11월 2일에 이제 신학과 과학이라는 세미나가 열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보는 진화론의 오류, 그리고 성경 속의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짧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과 과학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이 이제 3번째가 되는데요. 네. 처음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 무언 그런 건가? 또 그 다음에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에서 어떻게 동물 식물들이 1년 동안 살 수가 있었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 도대체 그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연결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3회째 신학과 과학에서 지금 흔히들 진화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죠. 난 그 옛날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학문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찰스 다윈이 보니까 갈빗대가 12개 물고기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진화가 됐지 않느냐 이런 형태학적인 그런 증거는 될 수 있지만은 유전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진화론은 뭐냐 하면은 이 우주의 생명의 기원이 물속에서 무슨 무기물질하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무슨 아메바같이 돼가지고 그게 플랑크톤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엠피비안 양서류가 돼가지고 악어같이 돼가지고 악어가 돼지나 호랑이같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진화해가지고 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데 그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집하는 건 뭐냐면 진화라는 것은 어떤 단생물도 세포가 하나 생겨가지고 인간까지 됐다는 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100%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안 되는 거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링케이지라고 고리라 그러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진화가 됐다 그러면은 가령 고양이가 원숭이가 됐다면 고양이하고 원숭이 사이에 그 중간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그건 못 찾아내요. 화석도 없고 그 중간 물질 없고 이걸 꼭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아집 때문에 지금 진화론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또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아마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를 그것을 생명의 근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그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조금 얘기해 주려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 어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신학과 과학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해서 그 신학자와 과학자들의 그 간격을 좁히고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힘, 또 창조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 머리를 굽는 그런 피조물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제가 좀 계속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에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 소비자들에게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덕 딜러가 소비자에게 구매 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최고 24%의 이자율을 적용시켜 차를 강매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저소득층으로 무조건 서둘러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100만 달러가 넘으며 민원 신고가 지속되는 현 사태에 소비자보호국은 중고차 딜러들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2월 23일부터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는 21일 연방관보에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수수료를 최대 258%까지 인상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취업비자 청원서는 현행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투자 이민 신청서는 1,500달러에서 3,675달러로 무려 145% 오릅니다. 이 밖에도 시민권 신청서는 8% 오른 640달러로 인상되며 그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연례보고의 경우도 3,035달러의 수수료가 신설됐습니다. USCIS는 현행 수수료만으로는 서비스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계획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썬루프 결함으로 미국 내 차량 62,811대를 리콜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파노라믹 썬루프가 장착된 2016년형 소나타와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썬루프의 윈드 디플렉터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운전 중 썬루프 패널이 떨어지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등의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12월 2일부터 윈드 디플렉터를 무상으로 수리해줄 예정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민개혁법안 통과 여부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선거 유세에서 이민개혁법 시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00일 안에 개혁법안을 의회로 보내 통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소야대인 현재의 의회 구도가 대선 후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이 법안은 과거에도 의회에서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매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슈머 뉴욕 상원의원은 라이언 의장과 클린턴이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내년 의회에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에드워드 맹가노 나소 카운티장이 전격 체포돼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과 언론에 따르면 맹가노 카운티장은 지역 일대에 30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인도계 하렌드라 싱의 사업에 대한 편의를 봐주거나 정부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을 동원해 각종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명품 시계, 고급이자, 호화여행 등의 로비를 받고 정부 사업도 부당한 과정을 통해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맹가노 카운티장이 체포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선거 판세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결과 불복 카드까지 꺼내들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클린턴의 대승을 점치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 부동층도 10% 안팎에 달해 결과를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과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변수 가능성이 있지만 ABC 방송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클린턴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인 50%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트럼프를 12%포인트 앞선 수치입니다. 이런 여론 흐름에 다급해진 트럼프 캠프 측은 현재 4차 토론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한인 합격자 수가 지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발표한 7월 시험 합격자 명단을 보면 한인 성씨를 기준으로 12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뉴저지에서 배출된 한인 변호사는 총 24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인 변호사들은 로스쿨 진학이 줄어들고 학비 부담이 작지 않은 데다 10년간 지속돼온 한인 변호사 시장의 포화 현상으로 변호사 지망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위난 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 안전 강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설훈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재외국민 보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법안은 지난 국회 때부터 계속해서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 소식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존재감은 크지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를 드러내는 존재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담비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